이번엔 진짜 해보자 이 말 혹시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올해? 운동이든 뭐 독서든 일찍 일어나기든 월요일에 시작했다가 수요일에 흐지부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해야지 하고 또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올해 절반이 넘게 지나간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올해만 벌써 몇 번을 다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우린 이거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. 너가 약해서 그래, 다음엔 더 독하게 해, 그러면서 더욱더 잘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워요. 근데 그게 오히려 다음 작심삼일을 만들게 되더라고요. 더 잘하려고,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한 번 어긋나면 망했다 하고 통째로 놔버리거든요. 그리고 이 무너진 자신을 또 탓하게 되고, 사실 이 자책이 또 진짜 문제긴 해요.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이 무너지는 방식이 잘못된 거거든요. 무너지는 사람이랑 결국 꾸준히 하는 사람이랑 차이는 보니까 크지 않더라고요. 무너진 다음에 하는 그 행동, 그 한 끗이 제가 이 수백 번 무너지면서 찾은 거거든요. 이걸 알고 나면은 오늘 여러분들 작심삼일이 예전처럼 끝나지 않을 겁니다. 첫 번째, 작심삼일을 끝내는 이 첫 번째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. 왜 이게 첫 번째냐면요, 대부분 이 작심삼일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 잘하고 싶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. 저는 사실 삼수를 했는데요, 그때 제가 왜 계속 이 미끄럽는지 한참 뒤에 돌아보니까 알게 됐는데, 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. 오히려 반대였습니다.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어요. 제가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경건한 마음을 갖고 완벽한 조건부터 갖추려고 했습니다. 잘하고 싶어서 책상부터 싹 치우고 계획표 꼼꼼하게 세우고 내일부터 제대로 하자. 막상 이렇게 한 과목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또 잘하고 싶으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. 모르는 게 하나 나오면은 야, 이건 넘어갈 수 없지 하면서 거기서 못 벗어나고, 그러면은 이 같은 부분만 몇 번씩 반복하다 보니까 정작 이 진도도 나가지도 않고, 그러다가 한 번 리듬이 깨잖아요. 그러면은 이번 주는 글렀네 하고 통째로 또 놔버리게 되고, 그러니까 이 가야 할 길이 되게 먼데 자꾸 시작 지점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결국 저는 수능에 실패를 했거든요.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수능 때만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지금 일할 때 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일이라는 거는 일단 끝내면서 느는 거잖아요. 만들고 보내고 피드백 받고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잘해지는 건데, 저는 자꾸 이 초반에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일을 미루게 되더라고요. 완벽한 그림이 이게 안 그려지니까 뭐 시작 자체를 못하겠다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몇 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는 부지런한 게 아니라 그냥 가장 그럴듯한 미루기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제가 바꾼 거는 딱 하나예요. 바로 완벽보다 완성을 앞에다 두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단은 끝내는 게 목표로 바뀌는 거예요. 그리면은 이 잘 쓰기가 아니라 못해도 일단 끝까지 쓰기, 퍼센트만 해도 퍼센트가 계획만 했던 이 0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요. 끝내는 경험이 이 한 번, 두 번, 세 번 쌓이면은 내 안에 증거가 쌓이기 시작해요. 나 이 시작하면은 끝내기는 하는 사람이네. 작심삼일이 이게 왜 오냐면은 작심삼일이 쌓아온 게 난 또 안 됐어 라는 이 자기 불신이잖아요. 그럼 이게 작게 끝낸 경험으로 시선을 바꾸면은 증거가 됩니다. 그게 진짜 변하더라고요. 이게 완벽한 시작이라는 게 없잖아요. 시작은 원래 엉망진창에다가 엉성합니다. 근데 그 엉성하게라도 이 끝낸 사람이 완벽하게 계획한 사람보다 결국에는 훨씬 더 멀리 가더라고요. 두 번째, 이 두 번째가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, 아까 말한 그 한글 있잖아요. 우리는 보통 이번엔 절대 안 무너질 거야 라고 하고 어떤 굳은 결의를 갖고 시작하잖아요. 근데 그게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. 사람은 무조건 무너집니다. 그게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. 뭐 컨디션 좋은 날도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컨디션 안 좋은 날, 바쁜 날, 그냥 다 하기 싫은 날은 반드시 그게 옵니다. 그러니까 그걸 의지로 뭐가 막으려고 하면 한 번 무너지는 순간 와르르르 무너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대로 했습니다.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, 안 무너지려고 우리는 보통 애를 쓰는데 안 무너지려고 애쓰는 대신에 무너질 걸 미리 인정을 하고 바닥을 정해놨어요. 아무리 이 최악인 날에도 이것만큼은 한다라는 아주아주의 미니멈, 최소치예요.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 바닥은 이 목표가 아니에요. 그냥 안전망이에요. 목표는 크게 잡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 바닥은 정말 아주 민망할 정도로
크고 작아야 됩니다. 운동이면은 뭐 30분, 5분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운동화 신기 이 정도, 아니면 운동화 신고 현관문 밖에 잠깐 나갔다 오기. 너무 작아서 도저히 실패할 수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. 그게 진짜 바닥이에요. 근데 이 바닥은 각자가 압니다. 왜 사람마다 쌓아온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요.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민망한 걸 바닥으로 잡아야 되고요. 대부분 이 바닥을 너무 또 생각보다 높게 잡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도 하루 30분은 해야지. 근데 이 30분이 안 좋은 날에는 못 넘는 벽이 돼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죠. 이 바닥이 너무 높으면은 오히려 바닥 아래로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제 바닥은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책을 한 바닥 읽는 겁니다. 이 바닥이란 말이 참 재밌어요. 이 한 챕터도 아니고 한 페이지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한 바닥. 말 그대로 한 바닥. 아무리 피곤하고 하기 싫은 날에도 책을 펴서 한 바닥은 읽을 수 있더라고요. 신기한 건 이 한 바닥만 읽으려고 하면 어느새 이 몇 장을 넘기고 있더라고요. 근데 설령 진짜 딱 한 바닥을 읽고 덮어도 그날은 0이 아닌 거예요. 이게 정말 강력하거든요.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요. 바닥이 있으면은 0인 날이 아예 안 생깁니다. 그리고 0인 날이 없잖아요. 그러면은 작심삼일 하고 이 4일째 자책이 발동을 안 해요. 아, 역시 난 안 돼 라고 말할 근거가 점점 없어지거든요. 사실 이 자기 불신도 어떤 근거예요. 그러니까 빠진 게 아니라 작게라도 한 거니까. 또 근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바닥은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운동을 단 한 번이라도 하면은 그날 나는 운동한 사람이고, 이거 0이면은 그냥 그날 운동을 안 한 사람인 거죠. 별거 아닌데 그 하루인데 한 사람이 되잖아요. 그러면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바닥은 이 결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바닥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이 감각을 지켜줘요.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증거가 되고 신뢰가 되더라고요. 결국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거죠. 이게 제가 혼자 이렇게 해오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,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천장이 아니라 바닥을 높여라. 잘하는 날을 애쓰려고 하지 말고 최악인 날에도 안 무너지게 바닥을 올리라 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꾸준한 사람은 보니까 매일매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결국에는 최악인 날,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어려운 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하나는 딛고 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게 바로 꾸준함의 열쇠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혼자 하지 말아라.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데, 앞에 이 두 개가 내 안을 좀 바꾸는 거잖아요. 완벽주의를 버리고 바닥을 정하고, 세 번째랑 이 네 번째는 내 바깥에서 힘을 빌려오는 거예요. 솔직히 우리가 진짜 못 믿어요. 컨디션에 따라 매일 출렁이거든요. 그 출렁이는 의지에 내 꾸준함을 이 통째로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해요. 그래서 진짜 꾸준한 사람들은요, 의지로 버티려고 하지 않아요. 대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. 우리가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거, 그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인 경우도 많아요. 혼자 한 다짐은 혼자 조용히 깨면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근데 이 누군가가 알고 있잖아요. 그럼 무게가 달라집니다. 우리는 나 자신과의 약속보다 남이 알고 있는 약속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이 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. 뭐 거창할 필요 없어요.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랑 책 읽기 카톡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읽은 거 한 줄 공유하는 거예요. 이게 별거 아닌데 단톡방에 나만 안 올리면 묘하게 신경이 쓰이잖아요. 그게 바로 사람을 움직입니다. 아니면 저는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뭐 챌린지 모임 같은 것도 가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요즘엔 찾아보면 정말 많잖아요. 독서 모임도 있고, 당근에서 뭐 동네 운동 모임도 엄청 많더라고요. 이거를 뭐 여러분들 평생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몇 주만이라도 나를 끌고 가줄 사람들이 있다면은 되는 거예요. 사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. 마음속으로만 꾸준히 해야지 했으면은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려보니까 조용히 스스로 깰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 안 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. 원래 인간이 혼자보단 같이 할 때 더 멀리 갑니다. 그거는 우리 약점이 아니라 그냥 그게 사람이라는 증거예요. 네 번째, 흔적을 남겨라.
이게 마지막입니다. 이건 이 꾸준함을 이 기억이 아니라 증거로 붙잡는 방법이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은 머릿속에 하는 다짐들은 뭐 안 좋은 날은 너무 쉽게 흐려집니다. 그래서 밖으로 꺼내서 이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해요. 오늘 한 일은 어디든 남기는 거죠.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책 저처럼 한 바닥을 읽었으면은 그 하나를 어디에 적어두는 거죠. 근데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드리는 거는 그 흔적을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밖으로 열어두는 거를 추천합니다. 예를 들면은 뭐 비공개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파거나 블로그를 시작해보는 거예요.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은 다른 사람은 나인지 몰라요. 얼굴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. 어차피 그게 나인 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. 저도 그랬습니다. 처음에 제가 한창 책에 빠졌을 때는 책스타그램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팔로워가 뭐 많았던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. 그냥 읽은 책 표지를 이렇게 올리고 거기다가 인상 깊었던 한두 줄 이게 적는 게 다예요.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렇게 남기다가 보니까 욕심이 제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. 내가 더 생각을 꺼내고 싶고 더 잘 읽고 싶고 더 많이 읽고 싶어지고 흔적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좋은 동기부여이자 자극으로 오는 거예요. 운동도 사실 그랬어요. 저는 요즘에 취미로 요가를 배우고 있거든요. 사실 뭐 요가 초보라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. 근데 그냥 하나씩 올려두기 시작하니까 내 모습이 한눈에 보여서 좋고 이런 동작도 있구나 하면서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넓어지더라고요. 사실 인스타를 보면은 너무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 많아서 이걸 내가 올려도 되나 싶잖아요. 얼굴이 안 나오면은 그런 눈치 볼 게 없어요.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올리시면 돼요. 거창할 필요도 없고 뭐 운동을 제대로 못하게 했으면은 뭐 애플워치가 있다면은 애플워치 링 그거 있죠. 그런 거로도 올려보세요.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어요. 오늘 이만큼 움직였다라는 그 동그라미 하나가요. 그게 쌓이면은 꾸준함이 되고 또 기록도 남아서 또 나를 볼 수도 있고 그게 나를 결국에는 움직이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이게 이 세 번째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. 기록을 남기다 보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. 그거 아세요, 여러분들? 나도 응원해주고 싶어요.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. 되게 재밌는 게 그들의 팁이나 일상이 흘러 들어오고 생각보다 이게 외롭지 않게 느슨하게 이어진 채로 계속 이어가게 돼요. 혼자 머릿속으로 다짐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. 그러니까 꾸준함은 기억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흔적으로 유지되는 거더라고요. 그리고 그 흔적을 봐주는 사람들로 더 신뢰가 쌓이는 거고, 그러니까 오늘 한 거 아무리 작아도 한번 남겨보세요. 그게 여러분들의 흔적이 되고 증거가 될 거예요. 자, 오늘은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. 첫 번째는 완벽하게 하는 거를 버리고, 두 번째는 바닥을 정하고, 세 번째는 혼자 하지 말고, 네 번째는 흔적을 남기는 거. 근데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4가지 중에 더 독하게 마음 먹으세요 라는 거 없습니다. 오히려 반대예요. 의지를 더욱더 쥐어짜는 게 아니라 의지 없이도 굴러가게 만드는 거였어요. 잘하라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무너진 걸 미리 정해두고 사람이랑 기록한테 나를 맡기고, 이게 작심삼일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. 모두가 그래요. 그러니까 해결도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작심삼일이 여러분이 의지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냥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. 애초에 작심을 안 하는 사람은 작심삼일도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다음에 또 3일 만에 무너진 날이 오더라도 이제 예전처럼 자책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하나 딛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. 사실은 어쩌면은 그게 거기가 시작일 수 있어요. 혼자가 잘 안 되면은 한번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곁에 있어 보세요. 사실 저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. 저도 여전히 만들어지는 중이고 여전히 증거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면은 비슷하게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는 누군가에게 한번 보내주세요. 그리고 저는 꾸준해지고 싶은 사람들 얘기, 그리고 꾸준해지는 저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